여보, 오늘 병원 다녀왔지? 퇴원하고 검진하는 날이잖아. 내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갑자기 출장이 잡혀서 미안해. 그럴 수 있지. 별거 아닌데 나 혼자 병원도 못 다녀올까 봐? 그나저나 교수님이 뭐래? 괜찮다고 하시지? 그때 수술 받은 이후에 회복 속도도 빠른 편이고 이 정도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시네.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검진만 잘 받으면 된다고 하셨어.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야.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야 마음이 놓여. 근데 괜히 신경 쓰이는 게 있어. 왜, 뭔데? 뭐 다른데 이상 있대? 교수님이 괜찮다고 했다며. 수술하고 약 먹고 그러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거랬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 내가 만삭 임산부도 아니고 살이 너무 쪄서 그게 싫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살 좀 찌면 어때? 난 당신 마른 것보다 이렇게 통통한 게 더 예뻐. 난 솔직히 마른 사람 별로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나저나 어머님 걱정하실 텐데 따로 연락 안 드려도 되겠지?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할 거지만 당신 마음 편한 대로 해. 난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어머니가 미워? 밉다기보다는 그냥 싫어. 아들, 딸 차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잖아. 알겠어. 그럼 짧게 통화할게. 연락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난리실 테니까. 당장은 아버지 회사 때문에 마주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난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 내가 엄마한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건 알잖아. 당신 출장 복귀가 언제라고 했지? 지금 부산 내려가고 있으니까 내일 점심때면 집에 도착해. 집에 가면 오랜만에 외식할까? 나야 좋지. 아무튼 출장 조심히 다녀오고 내일 봐. 고생해 여보. 저는 현재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배경 좋은 시댁 만나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남편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다정다감한 성격의 소유자로 서로 첫눈에 반해 사귀게 된 케이스예요. 오랜 연애를 끝내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날이 서 있었고 남편을 제외한 모든 시댁 식구들은 저를 싫어했죠. 2개월 후. 언니, 지금 바빠? 혹시 시내에 나갔어? 아가씨, 저 시내에요. 병원 진료 갔다가 친구 만나서 잠깐 커피 한잔 하는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오늘 회사 쉬는 날이라 본가 들렀다가 언니 생각나서 뭐 하나 싶어 연락해봤지. 이런 날엔 엄마랑 좀 있어주지. 어머님 일정 있다고 하셨는데 아가씨가 쉬는 날이니 어머님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고 시간 보내면 되겠네요. 난 딸로서 하는 거고 언니는 며느리로서 도리를 해야 할 거 아냐. 눈앞에 있으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면서 도리는 뭔 놈의 도리. 엄마 심심해 죽으려고 해서 저녁 외식하러 나가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연락했지. 마침 언니한테 할 말도 생각났고. 그럼 다음에 같이 해요. 나도 저녁 먹고 들어갈 거라서. 그런데 할 말이 뭐예요? 내가 다녔던 다이어트 클리닉 소개 좀 시켜줄까 싶어서. 갑자기 다이어트요? 왜요? 왜긴 언니 살 빼야지. 이제 아픈 것도 다 나았으니 약 핑계 대고 먹기만 하지 말고 운동하면서 노력 좀 해야지. 여자는 사랑받으려면 평생 다이어트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 몰라? 아, 네. 그건 그렇지만 급하게 살 뺄 생각은 없어요. 생각해준 건 고마운데 오빠랑 상의해볼게요. 아직은 무리라 컨디션 회복하면 식단 조절하면서 운동도 하고 할게요. 신경 써줄 때 받아. 이때 아니면 언제 관리해? 지금 80kg 넘었지? 네? 무슨 몸무게까지 물어보고 갑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몸에 또 무리 갈까봐 걱정돼서 병원 다니면서 조언도 구하고 천천히 관리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살 빼게 뭐 알아서 한다니까 별말은 안 하겠다만 그럼 이제부터 제사는 언니가 지내는 건가? 그동안 엄마가 많이 봐줬잖아. 아프다고 병원 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오빠가 막아줘서 그동안 제사 안 지냈는데 솔직히 말이 돼?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도리는 해야지. 아프단 핑계로 시집와서는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신 거 그렇게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지난번에 쉽게 가자셔서 업체도 알아보고 있는데 나중에 얘기 좀 나눠볼게요.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제사를 왜 남의 손에 맡겨? 언니가 직접 해야지? 네? 나한테 이런 말 듣고 싶니? 듣기 전에 엄마도 챙기고
집안 대소사도 챙기고 좀 하라고. 아무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해. 얼마 후. 예, 너 수심이랑 연락했지?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이번 제사 네가 직접 준비해라. 음식 가짓수도 많지 않고 양도 적어서 하는 건 금방 한다.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어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번에 배우기도 할 겸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지금 나더러 계속 제사상 차리라는 거니? 내가 네 속셈을 모를까봐 모른다 가르쳐주라 하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려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도 음식 할 줄은 알지만 아무래도 어머님 방식이 있으니까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적응되면 당연히 제가 하죠. 그게 그 말 아니니? 말은 그렇게 좋게 했어도 결국엔 못하겠다 아프다 소리 하려고 머리 쓰는 거잖니. 하기도 전부터 핑계 댈 궁니만. 그리고 수심이가 다이어트 클리닉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네가 매몰차게 거절했다면서. 거기가 얼마나 유명한 곳인지 알아? 도와주겠다는 애한테 고맙다 못할 망정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1살 어린 시누이라 우습니? 어머니, 그런 뜻 아니에요. 저 아직 약 먹는 중이라서요. 조금 더 컨디션 나아지면 그이랑 같이 운동하기로 했어요. 아직은 좀 버거워서요. 그건 네 사정이고. 아무튼 제사 2주 남았으니까 다음 주 중으로 장 미리 봐라.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거 그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다. 너는 약기운 때문에 먹는 족족 살로 가서 보기 안 좋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동안 호강했으면 너도 알아서 행동할 때도 되지 않았니? 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그동안 고생했으니 너도 알바를 하든 뭘 하든 한 푼이라도 벌라는 말이다. 너 요즘 카페 자주 다닌다며? 요즘 커피 한 잔에 5,000원은 하던데 너 그거 하루에 한 잔씩만 계산해도 만만치 않아. 그러니 뭐라도 좀 해. 움직이면 돈도 벌고 살도 빠지고 얼마나 좋니? 네, 어머님 말씀 새겨 드릴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곱게 듣지 말고. 알겠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끔찍하게 챙겨주니 그저 고맙습니다 하란 말이야. 설탕 발린 말만 해서 괜찮다고만 하는 시어머니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알겠어? 네, 어머님. 그 끔찍한 며느리 사랑에 제 병이 더 심각해진 거 아세요? 저는 갑상선 관련 질환으로 2차례나 수술을 받고 계속된 검사와 약 복용으로 몸 상태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면역력이며 모든 수치가 거의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을 하던 단계라 무리한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 등 몸에 무리가 갈 만한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했지요. 하지만 그런 저를 가만히 두지 못했던 건 다름 아닌 시누이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몸무게도 늘고 체형적인 변화가 심해지니 기회를 엿보다 저를 볼 때마다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다가도 매번 저런 식으로 비꼬고 따지니 제 기분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언젠간 배로 갚아주겠다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죠. 어느 정도 몸이 괜찮아지면서 남편과 상의해 일을 하기로 했어요. 제 직종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터라 운 좋게 마음 맞는 회사와 계약을 했고 그렇게 저는 집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언니, 오늘도 집에 있어? 네, 재택근무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네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내가 결혼해보니까 우리 엄마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서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갈게. 이번엔 또 뭔데요? 아니, 말이 좋아서 재택근무지 그 푼돈 번다고 뭐가 달라져? 지난번에 엄마가 반찬 들고 찾아갔다 와서는 말하더라. 집안이 완전 개판 5분 전이라고. 그건요,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니까 그런 거죠. 대청소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당연히 어지러져 있던 거고 그걸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 청소 잘 못하는데 나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리고 오빠 이번에 진급했던데 뭐 노리고 그러는 거 아니지? 노리다뇨? 제가 뭐를 노려요? 아가씨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니 대놓고 얘기해 주세요. 신경질 내는 거 보니 수상한데? 아니 막말로 우리 아빠 회사 가로채려는 욕심 있는 거 아니냐고. 오빠 믿고 뒤에 숨어서 개수작 부리거나 그러면 각오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모른 척 하기는 말 그대로야.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고 싶다셔서 회사 물려줄 사람 찾는데 갑자기 오빠는 승진하고 지난번에 내 남편 밀어줄 것처럼 하더니만 태도 싹 바뀐 것 봐.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건데 회사는 우리 거야. 욕심내지 마. 아가씨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 회사를 물려주시던 말던 그건 아버님 마음인 거지. 아가씨가 뭔데 회사가 아가씨 거래요? 그리고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회사 오빠 말고 아가씨 달라고 아버님한테 직접 말하세요. 그리고 회사 물려받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할 시간에 차라리 공부나 좀 더 하시죠. 지금 그 상태로 회사 물려주면 말아먹기밖에 더 하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신우이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너 아프다더니 제정신 아니구나. 제 정신 걱정은 마시고 아가씨 정신이나 걱정하세요. 그리고 아가씨가 회사 갖고 싶으면 아버님이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해야지. 노력할 생각은 1도 없이 뭔 자격지심으로 저한테 이러세요? 자격지심이라니 누가 누구한테? 아무튼 좋은 말로 할 때 오빠한테도 똑똑히 전해. 회사 넘볼 생각하지 말라고. 직급도 낮은 게 어디서 까불어. 네, 잘 알겠습니다. 아가씨 오빠한테 그대로 전하죠. 잠시 후. 여보,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 분위기야 뭐 다를 게 있나? 평소랑 똑같지 뭐. 우리는 일하는 입장이니까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진급도 했고 더 정신없네.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 아버님한테 회사 물려받을 거야? 회사?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해? 나 적당한 때 되면 그냥 나올 건데. 예전에 내가 말한 꿈 기억 안 나? 난 어느 정도 돈 모으면 그 돈으로 카페 열어 소소하게 살 거야. 이리저리 치여 사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거든. 그렇지?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당신 생각이지? 그럼 내 오랜 꿈인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무슨 일 있어? 아니 아가씨가 연락 와서 회사 물려받을 욕심내지 말고 거들떠 보지도 말라는 거 있지? 왜 갑자기? 몰라? 당신이 진급했다는 거 알고선 자기가 회사 물려받아야 하는데 혹시나 뺏길까 싶어서 그런 건지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더라고. 진짜 웃기는 녀석이네. 나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당신한테 전화해서 그래? 내가 만만한가 봐. 아가씨나 어머님이 이럴 때마다 나도 너무 답답해 죽겠어. 엄마도 연락했어? 아니, 어머님은 안 하셨지. 근데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두 사람 왜 이렇게 나를 목 괴롭혀서 안달인지 모르겠어. 당신한테 일부러 말 안 하는데 그거 알고 더 그러는 것 같아. 아휴, 당신이 고생이 많아. 내가 전화 좀 해봐야겠네. 최근에 내가 큰 프로젝트 하나 성공시켜서 회사에 도움된 게 있거든. 그것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네. 일단 알겠어. 나한테 연락 안 오게 좀 해줘. 제가 재택근무를 시작했다는 걸 알고선 이때다 싶었는지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번갈아 가며 제 속을 긁어댔습니다. 시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시고 회사 일을 관두고 싶어 하셔서 후계자가 누가 될 거냐를 두고 회사 내에서도 말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정도의 수준을 가진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거든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시누이 부부와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저희를 경계하더군요. 시누이 남편도 어머님이 운영하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직책이 높다는 이유로 손윗 형님인 남편을 수도 없이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부는 닮는다고 시누이 또한 저를 무안주거나 괴롭혔고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장례식 끝난 후. 결국 이렇게 돼서 좋니?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금 회사 어려운 거 아시면서 누가 운영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일단 회사부터 살려야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 짓거리거라. 너 속으로 아주 좋아 죽겠지? 저희도 몰랐던 일이잖아요. 아버님이 아무도 모르게 유언장 작성하셨던 거 어머님도 모르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뭘 어쨌다고 자꾸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하세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지금 회사 하나 가졌다고 눈에 뵈는 게 없다 이거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저도 답답하네요. 네가 답답하긴 뭘 답답해. 너희가 분명히 그랬잖니. 회사에 관심 전혀 없고 나중에 회사 손 떼고 나가서 카페인지 뭔지 차린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댔으면서 회사 넘겨준다니까 얼씨구나. 그걸 그대로 홀랑 받아 처먹어. 가서 네 남편한테 똑똑히 전해라. 회사 망하게 하면 모자간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버릴 거라고. 어머님,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남편이 남도 아니고 어머님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회사 안정화되면 어머니든 아가씨든 다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악담을 퍼부으세요? 돌려주긴 그 욕심에 잘도 돌려주겠다.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회사 뺏어가게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어디 한번 잘해 보거라. 어머님. 며칠 후. 여보, 우리 적금 들었던 거 혹시 얼마나 모았는지 알아? 적금? 지금까지 한 1억 정도? 왜 무슨 일 있어? 급한 돈 필요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약했던 업체들도 끊기고 지금 거의 부도 위기거든. 아무래도 자금 문제가 커서 대출도 더 안 받아지고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만 3억이 넘는데 큰일이네. 아가씨나 어머님은 아무 말도 없으셔? 당연히 연락해봤지.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나보고 알아서 해결하라더라. 아버지가 본인들 상의 없이 내 앞으로 회사 물려준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아주 막무가내라 말이 안 통해. 정말 너무들 하신다. 아휴, 말해 뭐해. 입만 아프지. 그래서 필요한 돈이 얼마야? 급한 건 우선 3억 정도야. 직원들 월급도 밀릴 것 같고 아버지가 회사 운영하면서 은행에서 자금 대출받은 거랑 중간에서 계약 파기된 게 있어서 위자료랑 하면 제법 되네. 당장 가진 돈은 얼마 없으니까 혹시 시간 여유 되면 한 달 정도만 시간 벌어봐. 우리 적금 들었던 거랑 신혼집 이거라도 내놓으면 대충 금액 맞춰지지 않을까? 집을 내놓겠다고?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돈이야 다시 모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아이가 있었으면 몰라. 둘뿐이니 어디서 살든 상관없지.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우리 집은 나중에 생각하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살 집 하나 없겠어? 정말 내가 미안해.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나 아픈 동안 자기 열심히 해서 나 병원 치료 다니고 쉴 수 있었잖아. 또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나 호강시켜주면 되고. 나도 지금은 돈 벌고 있고 당장 힘들어도 곧 괜찮아질 거야. 우리 그렇게 믿자, 여보. 고마워, 여보. 내가 이번에 해결되면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남편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시아버지의 회사를 급하게 물려받아 안정화시키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시누이 부부와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마음고생이 꽤나 심했나 봅니다. 회사 자체에 욕심이 없었지만 새아버지가 일궈 놓으신 곳이고 이대로 망하게 둘 수는 없어서 우선은 회사를 살리기 급급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피나는 노력 끝에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저희 부부도 한시름 놓게 되었죠. 하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끌어다 써서 빈털털이나 다름없게 된 저희 부부를 시어머니는 남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어떻게든 회사를 유지시키려 노력한 저희에게 돌아오는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온갖 비난과 막말뿐이었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저도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회사는 정상화를 되찾았고 그동안 같이 고생해준 직원들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회사 창립 기념일에 사장 사무라고 얼굴 내비추는 거야? 나오란다고 또 바로 나오네. 어지간히 배고팠나 봐. 그래도 직원들한테 인사는 해야죠. 남편하고 같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애써줬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출장 뷔페라서 먹으러 온 것 같은데? 아무리 임신했기로서니 안 그래도 몸이 뚱뚱한데 이렇게 돼지처럼 먹어댔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어제 오늘 준비하고 신경 쓰느라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더니 배가 좀 고파서요. 여기 음식 정말 맛있네요. 두 분도 이렇게 좋은 날 기분 좀 풀고 즐기세요. 참나, 그렇게나 맛있어? 며칠 굶은 거지도 아니고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개걸스럽게 먹어대네. 쪽팔리게. 이제 샌드위치 작은 거 한 입 먹었는데 제가 뭘 얼마나 먹었다고요. 언니 너 적당히 좀 먹어. 거기서 더 살찌면 완전 초고도 비만 아니야? 진짜 먹는 꼴 보고 있으니까 입맛이 뚝 떨어지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왜 매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얘가 뭐 없는 말 한 건 아니네. 그렇게 돼지처럼 먹어대니까 디룩디룩 살만 찌는 거잖아. 사람이야 짐승이야.
어휴, 꼴 보기 싫어. 저런 걸 며느리라고. 오늘같이 기분 좋은 식사 자리에서 꼭 그렇게 속을 긁으셔야 해요? 하하, 언니 웃긴다 정말. 아니 까놓고 이야기할게. 솔직히 회사 얘기 좀 해볼까 싶어서 온 건데 언니는 그 상황에 밥이 잘도 넘어가? 대충 눈치채고 있을 거 아냐. 얘기는 얘기고 어차피 식사 자리니 먹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회사 얘기를 저한테 한다고 제가 뭘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를 불러서 괴롭히세요? 괴롭히다니 너 말 조심해라.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듣는 귀가 있는데 누가 보면 임신한 너 괴롭히는 줄 안다. 그렇게 욕심 많으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식탐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데 욕심 안 부리겠어? 우리 집에 개밥 많이 남는데 그것도 다 먹을 기세네? 아가씨도 적당히 좀 해요. 솔직한 말로 아가씨 남편 회사 관둔 지 오래됐는데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어차피 너희도 사업하겠다 했으니 이참에 회사 정리하고 나눠 갖자. 그동안 너희가 고생한 게 있으니 섭섭찮게 적당히 챙겨주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회사를 정리하겠다뇨. 이제서야 겨우 안정된 회사를 도대체 왜 팔겠다는 건데요? 너희 회사 운영 안 할 거라며. 우리도 사업하고 있고 남은 사람이라도 잘 살아야지. 죽은 사람이 거머쥐었던 거 재수없게 언제까지 끌고 갈 거야?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팔아서 그 돈으로 각자 쓰는 게 좋잖냐. 어머니 지금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감이 대들어? 내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를까 봐. 너랑 이런 신랑이 할 생각 없고 내 말대로 회사 처분해라. 사실 지금 하는 사업 자금 부족해서 힘들다며. 언젠가 내팽겨쳐질 회사 끌고 가는 거 이미 없잖아. 큰 회사도 아니고 대출 받아가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비싸게 사준다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돈 받고 넘기면 좋잖아. 그 돈으로 편하게 좀 살자. 어? 전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이랑 상의해 봐야 하니까 저 먼저 일어날게요. 그 후 남편의 거듭된 노력 끝에 어렵던 회사가 이제야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수익도 나고 점점 예전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대놓고 회사를 처분해 그 돈으로 먹고 살 궁리를 했습니다. 시누이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사업을 해본답시고 이리저리 벌려서 꽤나 사고를 치는 모양이더군요. 여기저기서 사업 자금을 끌어다 모으는 중이었고 급기야 시아버지의 회사를 처분해 그 돈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를 찾아와 달달 볶아댔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회사 문제를 고민하던 찰나 남편이 급작스럽게 사고로 위독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몇 번의 수술을 했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찾아온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저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더군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신이 없던 터라 두 사람에게 남편을 부탁하고 병원 지하 편의점에서 물티슈나 일회용품 등 필요한 물건을 사서 병실에 들어오다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사고에 대한 이야기였고 저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수심아, 이거 일이 너무 커진 거 아니냐? 저렇게나 심하게 다칠 줄 누가 알았겠어. 아휴, 어째?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그러게 누가 욕심내래? 이러다 들키기라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 모든 게 끝이다. 너도 알지? 걱정하지 마. 들킬 일 없어. 우리가 병원비까지 줬는데 설마 우리를 의심이나 하겠어?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아닌데 회사를 홀라당 먹으니 그게 어찌나 얄미운지. 그러게 알아서 좀 하지. 꼴의 아들이라고 노릇하려 드는 게 더 꼴보기 싫어서 일이 된 거야. 지가 지 무덤 판 거라고. 아무튼 내색하지 말자고. 안 깨어나면 다행이지만 깨어나도 이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멀쩡하게 생활할 수 있겠어? 그나저나 증거 처리는 확실하게 한 거야. 박서방한테 이야기해서 그 사람 뒷조사 좀 하라 그래. 이런 일하는 사람들 여기서나 오케이 하지. 어디 가서 입 함부로 놀리면 우리만 망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돈 받고 하는 일이니 돈만 더 준다면야 뭔들 못하겠니? 박서방이 알아서 다 한댔어. 그러니 우리는 얘네만 예의주시하면 되는 거야. 증거도 알아서 다 없앨 거고. 그래? 그럼 난 너만 믿는다. 잠시 후. 뭐하다 이렇게 늦게 와. 아픈 사람 내버려 두고 그렇게 싸돌아 다니는 거 아니야. 필요한 물건 사러 편의점 다녀온다고 했잖아요. 지하라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하고 생각 좀 하다 보니 늦었네요. 그래도 환자 곁 지켜야지. 사고야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 요즘 음주운전이다 뭐다 해서 차량 사고가 많던데 오빠도 조심 좀 하지. 아무튼 깨어나길 바라야지. 의사는 뭐라고 그래? 지금 현재로서는 상태를 짐작할 수 없대요. 1분 단위로도 달라지는 게 사람 몸 상태라고 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대요. 걱정해서 그런지 살은 빠졌나 보네? 아무튼 오빠 걱정에 굶지 말고 병원 밥이라도 신청해서 몇 끼니 잘 챙겨 먹어.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니 고맙네요.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세요. 이 사람 깨어나고 상태 좋아지면 연락할게요. 그래. 깨어나면 연락해. 조금만 더 고생해. 우린 갈게. 깨어나긴 뭘 깨어나. 저 상태로 그대로 눈 감아야지. 저는 떨리는 두 손을 부여잡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두 사람을 가만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남편을 사고 낸 것도 모자라 인면수심 뻔뻔하게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참 가짜났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다는 말이 바로 저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사고를 낸 의도야 당연히 회사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함이었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제 주변 동태를 살피며 기회를 엿보느라 병문안을 핑계삼아 왔던 거였고요.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두 사람이 남편을 해치려고 했던 증거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조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게 면담 신청을 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싶어 만나기 싫은 얼굴을 보러 갔습니다. 몇 주 후.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잠깐의 실수였어. 정말이야. 그저 돈이 급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버렸구나. 아무리 돈이 좋기로써니 그래도 아들로 같이 살아온 자식을 그렇게 사고까지 낼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엄마고 너한테는 시어머니인데 너희들한테 그런 못된 마음을 먹을 수 있겠니? 이건 누군가 모함하는 거다. 모함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이 아직 병원에서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수술도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그걸 보고도 지금 모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일부러 그랬니? 그러게 너희가 진작에 알아서 했으면 좀 좋아? 뭘 어떻게 알아서 했어야 했나요? 회사 팔아서 돈다발이라도 가져다 바쳤어야 했다는 말인가요? 짐승보다 못한 짓 했으면 잘못했다 뉘우칠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되려 큰 소리야. 범죄자 주제에. 범죄자?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범죄자라고 했냐? 인연이 진짜? 어휴, 네 남편 사고 낼 때 너도 같이 보내버렸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해서는 지금 이꼴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야, 좋은 말 할 때 네가 실수한 거라고 하고 고소든 뭐든 치하해라. 당장 여기서 내보내 달라고. 아직도 두 사람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멍멍이 소리나 짓거리네요. 그날 병실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녹음한 거 사고 일으킨 증거도 다 제출해서 두 사람, 아니 아가씨 남편까지 셋이 범죄가 밝혀져 여기 있는데도 아직도 큰 소리 치고 싶어요. 범죄자라 하기도 쪽팔리게 허술하게 짝이 없던 계획했던데 그러고도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러는 거 아니지. 우리가 이런 짓 한 거는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잘못했다. 눈물 호소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다니 막상 듣고 나니 더 열받네요.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 없겠어요. 법의 심판이 뭔지 알게 해줄 테니까 그 안에서 깊이 반성 좀 하세요.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사람이 좀 많은데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각오하는 게 좋을걸? 네, 각오하고 있을 테니 어디 해보세요. 그 전에 두 사람이나 각오해요. 법정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나 보죠.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은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3년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워낙 증거가 명백한 탓에 빼도 박도 못했거든요. 저는 소송을 걸었고 남편 치료비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빠짐없이 다 받아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그들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지요. 다만 시어머니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자유의 몸이긴 하나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진 시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찾아와선 같이 살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기적적으로 깨어난 남편이 전후 사정을 다 듣고는 시어머니를 아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니 빌붙을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느꼈는지 그 후 연락이 없더군요. 남편은 이제 누구의 방해도 없이 아버님이 물려주신 회사를
직원들과 열심히 운영하고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